저는 94기 쭌이라고 합니다. 기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94기 민굴이라고 하고요. 일반 회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화 초등학교라는데, 전화 국민학교였죠. 저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저희 집이 지역이 다른 반대편 쪽에 서부 국민학교 쪽으로 이제 새로 설립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거기 있던 울타리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별로 이주를 했습니다. 3학년 이후부터 거기서 이제 6학년 1학기 때까지 울산에서 거기 있다가 6학년 2학기 때는 저희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텃세 부린다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억양이 약간 경상도 말투가 약간 묻어 나왔나 봐요. 처음에 분위기가 되게 낯설었어요, 진짜로.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겁도 났었어, 솔직히.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막 되게 친한 척 하더라고요. 아 그래, 반가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놈아가 일진이었던 거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얘가 또 운동도 했어. 합기도를 또 유단자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이제 이골이 난 친구더라고요. 그쪽 세계에서는 이미 좀 유명한 친구야. 저는 이렇게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대들었다가 한 대 줘봐 하니까 맞는 느낌이 틀려요, 얘가. 진짜로. 묵직한 게 들어온 게 말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포스가 약간 있어요. 짱먹는다 그러잖아. 그 정도 급인 애인 거예요. 일진에서도 약간 알아주는 애더라고요. 그래, 그 애가 우리 교실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좀 대들긴 했지만 좀 맞았죠. 걔도 나중에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실증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저도 이제 걔한테 이제 뭐 이렇게 건들지 않고, 더 맞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학교 생활 잘 해야 되니까 여기 서울 와서. 그 이후에 딱 한두 번 정도 더 있긴 했었는데 얘 정도의 포스는 아니었고, 잔발이 약간 그런 애들 이제 시비건에 툭툭 건드리고 그런 애들 이제 맞짱 뜰 정도의 이제 그 정도 되는 상황이. 그때는 사투리 쓰셨나요? 그때는 이제 약간 고쳤어요. 왜냐면 제가 빨리 고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그 울산에 있었을 때 그 사택이 전국에 있는 그 충청도 뭐 서울 경기 다 모인 그런 사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반을 썼다가 반 안 썼다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죠. 지금은 거의 안 쓰잖아요. 진짜 살면서 크게 뭐 굴곡이나 이벤트가 없어가지고 다들 그렇듯이 어릴 때 게임 좋아하고, 근데 약간 그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노래를 되게 좋아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악기 다루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좋아했었는데, 옛날에는 뭐 많은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얘가 잘하는 것보다 못한 거 위주로 학원을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뭐 미술이랑 체육을 못하면은 뭐 태권도랑 미술 학원을 보낸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음악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좀 그때 사춘기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나는 예고 가겠습니다 했다가 엄청 혼나고, 뭐 딴따라해서 네가 뭘 먹고 살 거냐, 옛날에 뭐 그런 거 딴따라를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지. 조금 그 반항심이 생긴 거죠. 원래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고 가면 컴퓨터를 배운다고 들어서 상고 가겠다고 했더니 또 성적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 담임 선생님한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엄청 많이 체벌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 시절에는 엄청 많이 혼났죠. 결국은 인문계 가서 결국 내 관심은 뭐 음악을 못 할 거면 그냥 난 컴퓨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간 거예요. 갔는데 공부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게임은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직접 뭔가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처음 보는 이상한 영어에 막 이상 뭐 코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학술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프로그래밍 학술 동호회를 들어가서 완전 선배들한테 스파르타 수업 듣고 할 줄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도 딴 애들은 방학 때 뭐 놀러 다니고 할 때 저는 동아리방에 틀어박혀서 막 코딩했었거든요. 코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딴 친구들보다는 월등히 잘하죠. 월등히 잘하고 생각보다 적성에도 되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시험 기간에도 특별히 큰 노력을 안 해도 뭐 성적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장학금도 받고 뭐 1등도 하고, 친한 애들 3명이서 1, 2, 3등을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뭐 우리 3명은 엄청 치열했거든요. 야 이번 뭐 내가 1등 하겠지 막 이러면서. 이게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자기 적성이 있어요. 적성이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해도 좀 안 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모든 일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악도 잘하는 애들이 하듯이. 뭐 진급하다 보니까 이제 부장이 되었죠. 보통 개발자들은 뭐 무슨 뭐 수석연구원, 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연구원 직책을 쓰는데 저희 회사는 좀 오래된 회사라서 그런지 다른 부서도 있다 보니까 좀 옛날 회사들이 직급을 써요. 뭐 차장, 부장 이런 IT 업계는 잘 안 쓰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좀 부담을 느끼죠. 제가 뭐 얘기를 하거나 하면 나는 솔직히 그냥 20대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만나면 야씨 뭐 욕하고 막 옛날 얘기하고, 물론 뭐 결혼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 얘기도 하고 뭐 투자 얘기를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막 어릴 때 추억 얘기하고 막 여자 얘기도 하고 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노는데 회사에서는 되게 뭔가 어른인 거예요. 되게 갭이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꼰대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제 옛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이도 있고 직급도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근데 아닌 친구들도 가끔 있긴 해요. 뭐냐면 이게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MZ세대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친구들도 꽤 많아요. 물론 뭐 저도 옛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 근데 일단은 결국은 사람을 상담에 있어서 제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면은 야씨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직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랑은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혹자는 회사에서 그래도 직급 차이에 벽이 있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야 자리 주면 기어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를 낮추고 들어가면 좀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지내다 보면 결국은 그 친구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일도 똘똘하게 잘하고 되게 싹싹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97년생인데 이제 뭐 회사에서 가끔 보면 누가 이제 먹을 걸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사과를 누가 가져왔어요. 저희 파트원이 사과를 가져와서 제 거 씻으러 갔는데 그 막내 어머니 부장님 혹시 뭐 사과 씻으러 가세요? 나 사과 씻으러 가죠. 제 것도 씻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경악을 넘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97년생 그 막내가 부장한테 이걸 시킬 수가 있냐.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고 또 그 친구가 그만큼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평소에 뭐 되게 버릇이 없다거나 진짜 뭐 일도 개판으로 하고 좀 그런 행실이 그런 친구면 제가 당연히 뭐라고 했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친구고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차피 제 거 씻는 게 그거 씻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교감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편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저희 동네 놀러 오면 뭐 술 한잔 사주세요. 뭐 연락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고마운 일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좀 저를 낮추고 좀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면 대부분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편함은 그거죠. 윗분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근데 저는 또 밑에 친구들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인데 물론 실무도 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이제 관리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갭이 되게 커요. 약간은 좀 밑에 친구들 편이기는 해요. 윗분들이랑 많이 싸워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분들을 얘기 못하게 만들려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야 너네는 야근도 안 하잖아, 뭐 너네는 뭐 일 날라란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겠다고 지킨 그 목표를 세운 그거를 달성해서 보여주면 결국 아무 말도 못해요. 물론 뭐 초과 달성을 원하지만 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만큼 초과수당이든 뭐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말도 못하죠 사실. 회사는 결국에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 했으면 그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가가 나한테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조율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중역으로 계실 때부터 한 30년 전부터 주식을 해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IMF 전에도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 그것 때문에 IMF도 다 맞았고 저희 집안이 좀 휘청휘청 될 정도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었고 심지어는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 사태까지 벌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전 진짜 주식이라는 그 종목이 한우로 공중분해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진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거의 도박이죠. 거의.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너무나 위험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꿋꿋하게 버티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퇴직금까지 다 털었었어요. 그 퇴직금이 날아가면은 저희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꿋꿋하게 버티셨죠. 버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상 다 찾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이겨내신 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다른 어느 주식 매니저,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보다 저희 아버지가 좀 멘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많은 걸 수술도 많이 받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서포트도 많이 받으면서 몇 년 전부터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경제적인 부분을 좀 이게 해박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신문도 많이 봐야 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홈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어떤 그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그 회사 내부 사정,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올해 매출이 뭐 어떻게 뭐 잡혀 있는지 뭐 해외 뭐 이렇게 계약을 사업 계획이 얼마나 땄는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을 이제 보고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손도 대지 말라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하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전업으로 하시려면은 정말로 제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격도 따실 수 있으면 따시고 접근성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무턱대로 들어갔다가 낭패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 해본 사람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뛰어들었다가 내 돈 다 날려먹고 쪽박찬 사람들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유형들이 좀 틀려요. 주식 하시는 분에 단타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는 자기가 이제 종목이 있으면은 거의 그냥 그 어느 정도 자기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땡기는. 일정 수익이 네. 있으면 바로 빠지는 네, 거죠. 빠지는.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몇 개월이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장기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기업 쪽 우량 주식들 그런 주식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시젠이라는 업체를 한번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젠이라는 업체는 코로나 진단 시약을 만들어내는 업체예요. 그 업체가 굉장히 요동이 되게 심했어요. 그냥 바닥을 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뭐 몇십만 명씩 발집 늘어날 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진단 시약 좀 보내줘. FTI를 바로 거기서 그냥 바로 그 승인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하니까 거기서 수출을 그냥 바로 한 거죠. 예, 수치는 말 수 없죠. 거의 뭐 꽤나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내가 최대 많이 벌 때는 투자 자금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대충 벌어봤다. 대충 저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까지는 먹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최대로 센 거는. 근데 분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건 많이 올랐지만 다른 거는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이또이 하면 이렇게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분산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갖다가 가져가면 계란 2봉지 들고 가다가 보면 하나 떨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그걸 가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죠. 사실 위스키를 처음 시작이 된 건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저랑 오래 일했던 친구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 친구랑은 회사를 같이 다녔지만 스윙을 춘 친구였고 같이 해외 출장 가서 해외 막 출바도 다니고 그랬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진짜. 그래서 좀 이 친구는 그냥 보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뭐 소주 맥주 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남대문 가가지고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그때 뭐 인기 많았던 뭐 요즘 또 핫한 맥켈란, 발베니 막 이런 술들을 싹 쓸어왔어요. 싹 쓸어 오늘 먹고 죽자고 막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뭐 부모님 장식장에 뭐 발렌타인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때 몰랐죠. 막 먹는 게 좋다 원샷하고 이랬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꿀 같고 약간 향긋한 과일 향도 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스윙을 처음 출 때 좀 친했던 형들이 있어요. 그냥 그 형 중에 한 명이 저를 데리고 바를 데려갔어요. 그 형이 이제 아드백이라는 술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흔히 얘기하면 홍어 같은 이게 한국 음식처럼 홍어 같은 술이에요. 맛을 보래요. 먹는데 일단 냄새부터 타이어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양호실 약품을 마시는 기분이 어떤 느낌이 나요? 너무 이게 느낌이 별로. 그런데 그걸 마시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낄낄대는 거예요. 막, 애송이 약간 이런. 그래, 그 형이 약간 허세가 있는 형이라서 그런 경험 때문에 약간 그때 아씨 이거 뭐지? 이거 약간 굴욕당한 느낌인데 이러면서 이제 좀 위스키를 또 그때 관심이 생긴 김에 팠어요. 하면서 원래는 와인도 관심이 있었고 위스키도 관심이 있었는데 와인은 파면 팔수록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막 그 비교도 안 돼. 이건 내가 아무리 돈을 때려박아도 정복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위스키는 다행히 내가 몇백만 쏟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먹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한 병이 좀 엔트리급은 보통 10년에서 12년 뭐 물론 뭐 버번 위스키, 뭐 스카치 위스키 이런 해외 그런 뭐 각 다양한 위스키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노렸던 거는 가장 비싼 그 스카치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게 좀 위스키 중에서는 엔트리 입문용에서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저렴한 건 뭐 한 병에 좀 싸게 사면 남대문 가서 싸게 사면 한 6만 원 좀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레어한 애들은 10만 원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좀 뭐 엔트리급 중에 제일 비싼 한 15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고 물론 더 비싼 애들 있어요. 요즘 품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하나씩 사면서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걸 다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위스키를 사서 도수가 40도가 넘잖아요. 얘를 설마 내가 소주 먹듯이 먹진 않겠지. 허세가 좀 있잖아요. 그런 보통 위스키 먹을 허세라는 게 있잖아요. 잔에 따라 놓고 뭐 자기 전에 한두 잔 좀 즐기고 자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내 취향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위스키라는 거에 궁금증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그런 위스키의 특징이 있고 이 위스키의 재료라든가 위스키의 분류라든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좀 이런 것들 한 병씩 한 병씩 사서 먹고 좋은 차 먹으면 이걸 다 먹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맨날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 부르고 해서 파티를 벌여가지고 빨리 먹고 그래야지 제가 딴 술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식이 하나둘 쌓이는 거죠. 입문자가 누구한테 뭐 좀 위스키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야 어떤 거 먹어봐라고 추천을 할 수 있고 보통은 피드백이 굉장히 좋게 와요. 그리고 위스키를 먹을 때 야 이건 어떻게 먹어봐라고 제가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가끔은 입맛에 너무 안 맞는 위스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칵테일을 만들어 먹거나 하이볼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좀 다른 음료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시기 편해지거든요. 뭐 그런 방법들 좀 배우게 되고. 그러면 위스키는 어떤 술인가요? 위스키는 향을 즐기는 술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위스키 하나하나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이게 와인도 똑같잖아요. 와인도 다 똑같죠. 근데 와인은 좀 접근성 자체가 일단 뭐 도수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는 편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구대륙 와인은 그 코르크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치. 얘를 다시 막기가 좀 그래요. 물론 뭐 그런 이게 있어. 막는 막는 기구도 있어. 있지만 일단은 와인은 산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진짜 며칠만 지나도 거의 식어버리잖아요. 좀 산소와 만나면서 좀 많이 품질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따면은 또 저는 보통 다 마시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보통 양조주들이 와인이나 이제 뭐 맥주나 이런 술들이 좀 많이 먹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증류주는 알코올을 증류하면서 좀 나쁜 알코올이 날아가는데 이제 양조주는 그런 걸 다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숙취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스키는 되게 좋은 게 내가 먹고 그냥 닫아놓고 보관만 잘하면 100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어요. 성질이 안 변해요 그렇게.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보관도 편하고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뭐 굳이 그렇게 딴다고 다 먹을 필요도 없고 이런 좀 용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좀 맛없는 술을 사도 뭐 하이볼을 만들어 먹든 칵테일을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럼 위스키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해준다면? 그거는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이분이 만약 위스키를 좀 즐기는 분이라면은 보통은 저는 이제 싱글몰트 쪽을 추천하고 물론 이게 다른 위스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싱글몰트는 좀 개성이 되게 강해요 보통. 증류소라고 하거든요. 그 증류소에 대한 특징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한테는 좀 피트감이라고 해서 탄내가 나는 그 연료를 써서 이렇게 몰트라고 해서 그 싹을 틔운 보리에 향을 입혀요. 이제 그런 처리가 된 좀 술들을 제가 권유를 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드백이라는 술이 있는데 그런 술들은 좀 강렬해요. 그런 향이나 막 집에서 장작 타는 향이라고 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하드코어한 분들이면 그런 술을 좋아하시겠지만 아니라면은 뭐 하이랜드 파크라는 술인데 피트 향도 있으면서 그게 꽃향기 같은 게 좀 나요. 되게 플로럴해요 특성이. 그래서 좀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또는 이제 완전 입문자 분이라고 하면은 뭐 발렌타인 같은 술도 괜찮고 싱글몰트를 선물하고 싶으면은 많이 알려진 뭐 글램피딕도 한 15년 정도 되면은 12년은 좀 너무 좀 풋풋한 느낌이라서 15년 정도면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고 알벤이 12년 근데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구할 수 있는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심자분들한테는. 위스키는 사실 제가 춤을 못 추는 기간에 좀 저한테 좋은 친구가 되었던 취미였어요. 어차피 사람이 술을 먹으면 간이 상하잖아요. 건강이 상하면서 먹는 술인데 기왕이면 맛있는 술을 먹자고 해서 시작했던 술인데 지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위스키를 즐겨요. 위스키 풍기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즐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 얘기할 건 사실 크게 없긴 한데 만약에 안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야 뭐 술은 소주지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술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위스키든 와인이든 꼬냑이든 뭐든 좀 다양한 문화들을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접해보고 내 인생에 내 입에 정말 맞는 술을 찾는 거는 큰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저는 이런 것들을 술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한번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하이랜드 파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애들이 3명이 다 친했어요. 다 똑같이 친해요. 근데 한 명이 이 한 명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얘기 어떤 종류 얘기하면 이 언니가 사실 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얘는 이걸 믿어버리는 거야. 나는 멀리서 이 세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퍼뜨리는 애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왜냐면 평소에 행실이 보이잖아요. 이걸 믿고 내가 걔한테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내 말은 안 들리는 거야. 얘 말을 너무 믿어버리니까. 안 들리지.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따져요. 오빠는 그거 알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냐. 나 너한테 얘기했었다. 네가 안 들었잖아. 그랬더니 그랬냐고 멋쩍어 하더라고. 그럼 나중에는 둘이는 화해했어요. 이간질을 한 애만 좀 이상하게 됐죠, 걔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잘 왜 풀린 본인이 거야. 만약에 그렇게 친했으면은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 직접 둘이서 얘기해볼 수라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완전 혼자 마상 입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든 거네요. 내 인생에는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맞아. 팔사님이 말씀 잘하신 게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댐실할 게 없거든. 그게 그냥 그 상황이야 재밌는 거야. 저는 뭐 생각보다 되게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되게 사담한 느낌이라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너무 개그가 없어가지고 네, 요즘 이게 생각보다 약간 진지한 인터뷰라서 난 원래 약간 개그가 개그에 집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합니다. 뭐야? 그런 점 있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우리 기수 정말 살살아 제발 좀 많이 나와주세요. 제발 홀딩을 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수 너무 사랑함. 한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재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살사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네. 에브라틴 94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애정 많은 기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